미분의 제일 마지막 주제는 속도, 가속도입니다. 요거는 미분 전체를 한번 좀 뭐랄까 조망하는 그런 단원이거든요. 근데 문제 푸는 것만 생각하자면 그냥 뭐 산수하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 있는데 속도하고 가속도잖아요. 속도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이 속도라는 녀석의 정의만 알고 계시면 그냥 문제 푸는 건데요. 얘네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거속시 뭔지 알죠? 물리할 때 하던 건데 그때는 거리랑 속력이랑 시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용어가 달라요. 속도라고 되어 있고 위치라고 되어 있고 시각이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그걸 진지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속도와 속력의 차이에 대해서는 적분 끝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제일 끝에 가면 속도랑 속력의 차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별거 아니니까 얘기를 하자면 속도라는 건 방향이 있어요. 둘 다 직선 운동을 하는 거거든.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속도는 앞으로 갈 때는 양수고 뒤로 갈 때는 음수예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움직이는 거 보면 그건 속도라고 하지 않고 속력이라고 해야 맞는 거야. 속력은 그냥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는 거거든.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각이랑 시간은 뭔 차이냐면 지금 시각은 6시 55분인 거고요. 6시 55분에서 7시까지 시간이 5분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시간인 거지. 그죠? 그리고 거리라는 건 출발하는 지점이 있고 도착하는 지점이 있고 이 둘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라면 위치라는 건 이 점의 실제적인 뭐랄까 좌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고 여기를 뭐 1이라고 보면 이 점의 위치는 1인 거야. 위치라는 건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거리라는 건 두 위치 사이의 간격 그걸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무튼 조금씩 다른데 디테일하게 가자고 보니까 약간 헷갈리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필요한 것만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 맨 처음에 미분 맨 앞에서 뭘 했었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했거든요. 이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변화량 분의 변화량, 그래서 변화율 이렇게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오늘 하게 될 녀석은 누구냐면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우리 보통 위치를 x로 표시하거든요.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속도, 가속도는 x축 하나만 있는 거야.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게 그냥 x좌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치를 보통 x로 나타내는데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시 요거 보시면 우리 함수 그래프 많이 그려봐서 알지만 x좌표 하나를 집어넣으면 y좌표가 하나가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함수였거든. 얘도 어떤 시각을 딱 대입하면 그 시각에 해당하는 위치가 나와요. 0일 때 위치, 시각이 1일 때 위치, 시각이 2일 때 위치 등등이 나온다고.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x가 하는 역할이 t, 시각이 하는 거고요. 이 y가 하는 역할을 x가 하는 거예요. 위치가 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평균 속도, 시각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그게 평균 속도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 이거 가지고 뭘 했냐면 미분했거든. 그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우리 보통 얘를 뭐 y 프라임 이렇게 쓰기도 했고 아니면 뭐 f 프라임 x 뭐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이런 글자들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거를 주로 미분계수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괄호 쳐놓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죠? 얘를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런 거지. 변화율은 변화율인데
델타 x분의 델타 y처럼 느긋하게 이만큼 분의 이만큼이 아니라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건 이 두 점을 점점점 가깝게 가져간다는 이야기거든. 그지? 그러니까 요 순간의 변화 이유를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걸 순간 변화를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 녀석은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순간 속도라고 부를 거고 보통 순간이라는 표현은 빼고요. 그냥 속도 그러면 순간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평균 속도를 물어볼 때 평균이라는 표현을 붙여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봐. 그럴 때는 붙이고 어디에서의 속도를 구해봐. 그러면 그건 당연히 순간적인 속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 순간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뭐일 거냐면 우리가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fx가 x에 관한 식으로 막 되어 있어. 그럼 이걸 뭐 했냐면 x에 대해서 미분했거든요. 이게 도함수고 여기에 뭘 대입하면 미분계수 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한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위치, 한글 쓸게요. 위치라는 게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뭐 1 뭐 이렇게 생겼대. 이게 t에 대한 위치다 라고 해버리면 속도 구하세요. 뭘 하면 된다고? 얘를 미분해버리면 된다고요. 그럼 얘는 속도 함수가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fx 변화를 찾으세요. x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위치 변화율 찾으세요. t로 그냥 미분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속도라는 걸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건 중요한 거니까 빨간으로 쓸까요? 속도라는 건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다. 그런 이야기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거냐면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x를 t로 미분하세요. 그럼 속도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미분계수 나오는 거잖아. 그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 굉장히 괜찮은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봐요. 우리 보통 위치 함수를 x로 제가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요 녀석을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t로 미분한다고.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이 속도는 우리 보통 뭐로 나타내냐면 v로 나타내요. v가 이따위 생겼어. v. 그리고 요 속도를 한번 또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율이거든. 그 속도의 변화율은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도 이렇게 불러요. 얘는 a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요. 그러면 얘를 속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vt 얘가 속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속력을 물어본다고 치면 그냥 속도 구해서 양수를 만들기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위치 함수가 주어질 거고 그 위치 함수를 가지고 뭐 3일 때의 속도를 구해보세요. 그럼 미분해서 3 대입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조금 더 기억하셔야 될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건 이런 거야. 운동 방향이 변할 때 위치를 구하세요. 운동 방향이 변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전진하다가 후진하게 되는 거. 그게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죠. 그 순간의 속도는 얼마예요? 0이에요. 그지? 이거 물리할 때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위로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요 꼭대기 요 점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잖아. 그 점에서 실제 순간적인 속도는 0이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는 건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야. 증가하다 감소한다고. 혹은 전진하다가 후진하거나 후진하다가 전진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거대로 하자면 그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건 어딜 이야기하는 거냐면 극점 이야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증가하다가 감소해 극대점이잖아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점이야. 전진하다가 후진하면 극대점 찾으세요. 후진하다가 전진하면 극소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세요. 극대값 또는 극소값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책에서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지만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t는 시각 그랬잖아요. 0보다 큰 것만 할 거야, 우린. 여기 넣을 수 있는 t는 0보다 큰 것만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에 생기는 극점은 우리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도 0보다 큰 쪽만 그림을 그릴 거라고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문제로 가서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결국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 속도라는 건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엔간한 문제들은 좀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여기 뭐 되게 좋은 얘기 있고요. 뭐 졸릴 때 읽어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속도가 속도, 평균 속도 나오고 시각 t에서의 속도, 이건 순간적인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거 보시면 좀 크게 볼까요? 시각 t에서의 속도라는 건 델타 t분의 델타 x, 델타 t가 0으로 가. 이게 순간적인 속도를 의미하는 건데 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dt분의 dx. 요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거거든요. 우리 미분할 때도 dx분의 dy 이게 미분이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요거 x를 t로 미분할 거야. 그래서 이걸 보통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고요. 가속도는 속도를 시각으로 미분할 거야. 속도를 시각으로 미분할 거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표 있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더라. 이 정도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거라고 나와 있어요. 아예 위치 함수가 나와 있죠. 뭐 물어봤냐면 평균 속도 물어봤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대로 하자면 평균 변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2-0분의 F2 빼기 F0 이거 하라는 이야기겠지. 그죠? 제가 X라고 썼어요. 이거 X여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분의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4에서 0 빼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얼마냐? 16이니까 8이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2번 1에서 t가 1일 때의 속도가 속도 구하세요거든.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백마의 얼굴?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눈도 빨개졌어.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위치를 미분해서 구한다고. 위치는 이거잖아요. x가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12t야. 그럼 얘를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v가 된다고요. 이게 누구라고?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2가 될 거라고. t가 1일 때의 속도 물어봤으니까 t가 1일 때의 속도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 더하기 12니까 9다 이렇게 찾아지겠지. 그죠? 가속도도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도 구할 건데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다고요. 미분하면 누가 돼요? 마이너스 6t. 그지? 그래서 똑같이 t가 1일 때의 속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찾아지겠지. 그죠? 마지막 세 번째 뭐 돼 있냐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 찾으래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극점이라고. 극점. 위치가 극점일 때. 위치 함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 녀석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새일 거잖아요. 이런 데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데야. 이런 데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데야. 봐봐요.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건데 이 속도라는 녀석도 부호가 있거든. 우리 fx가 있고 f'x가 있고 f'x의 부호에 따라서 fx가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결정이 나죠. f'x가 양수면
증가하는 거야. 속도가 양수면 전진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f'x가 음수면 fx 감소하는 거잖아요. 속도가 음수면 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전진하다가 후진했다는 이야기니까 이거를 fx라고 생각해 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증가하다가 감소했다는 건 극대점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극대거나 극소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그때 시각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럼 뭐 하란 이야기예요? 이거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거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그래야 극점이니까 t 찾아보면 뿔마 2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이거 둘 중에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얘는 왜 안 된다? t는 음수인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는 거예요.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기 때문에 출발하는 순간에 시각이 0이잖아요. 원점을 출발했거든. 출발한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는 우린 신경 안 쓰는 거니까 t가 음수인 건 무시하고 양수인 t만 골라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다음 것도 하나 더 보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초속 5m로 던져가지고 시각 t에서의 위치를 h라고 하면 저런 관계식이 성립한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위치가 이거란 이야기예요. 알아서 계산해 준 거야.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출발한다고 그랬거든. 그 말은 t가 0일 때 위치가 10이라는 뜻이에요. 잘 들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가 0일 때 위치가 10이야. 그럼 실제로 0 대입해보면 10 나오잖아요. 그죠? 게다가 그때 속도가 5다 그랬거든. 초속 5니까 5m/s다 그 얘기잖아요. 미분해서 0 넣으면 5 나와요. 그 소리인 거야. 그지? 출발하는 점에 변화율이 5다 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실제로 이거 미분해서 0 대입해보면 5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 이렇게 설명 써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위치가 이 녀석이구나 라고 나와 있는 거고 식이 주어져 있는 거고 1번 뭐래요? 시각 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래.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위치를 미분해서 1을 대입하면 1에서의 속도. 그 위치 미분한 걸 한 번 더 미분해서 또 1을 대입하면 가속도 나올 거야. 대입한 다음에 미분하시면 안 돼요. 대입해버리면 숫자 되니까. 그렇죠? 1번 아까 거랑 똑같으니까 됐고. 2번.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그때 높이를 구하래요. 해석을 해보자고요. 위로 쏘아 올릴 거야. 상식적으로 쏘아 올렸어. 올라가다가 내려오겠죠.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건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을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했다고?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고 표현했다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라는 건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는 말이랑 같은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뭘 찾으면 되는 거다? 극점 찾으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극점에서의 t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때 높이 구하세요니까 극대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뭐 h가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10 이렇게 생겼고 미분해야겠죠? 미분해보면 얘가 속도 될 거야. 마이너스 10t 더하기 5예요.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t가 2분의 1이라고 나오네. 이 2분의 1이 뭐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의 시각이다. 즉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시각이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때 높이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요? 이 2분의 1을 다시 h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지. 그래야 높이가 나올 거니까.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제대로 된 높이가 나올 거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넣어서 산수만 해보시면 되고요. 3번. 주말 내내 이랬어.
3번 이 물체가 땅에 떨어질 순간의 속도 구하래요. 속도를 구하래. 그럼 미분하면 되잖아요. t에다 뭐 넣어야 될지 힌트가 뭐야? 이 물체가 땅에 떨어질 순간. 물체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뭔 소리야?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의 t를 찾아서 대입을 해야 될 거잖아. 그럼 이때 t를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뭐야? 땅에 떨어졌다는 건 위치가 0이다. 높이가 빵이라는 이야기잖아. 여기서 쏘아 올려서 땅에 떨어졌다는 건 위치가 0일 때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은 말이다? 높이가 0일 때. 이때의 t를 찾아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세요. 그 얘기지. 1번처럼 t가 1일 때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원하는 순간의 t도 니네가 한번 찾아봐. 그런 이야기라고. 그럼 요거 인수분해해서 t가 1 되는 순간, h가 0 되는 순간에 t를 찾아보시면 2인가 보다. 그죠? 2라고 나올 거니까. 속도 구하래요. 미분해서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에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무엇일 때 위치냐, 속도냐, 가속도냐 이것만 잘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 문제는 몇 번 풀다 보면 이 나오는 표현이 거의 반복되기 때문에 처음에 몇 번 좀 머리 써서 생각해 두고 나면 뭐 그 다음엔 줄줄이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위치라는 건 여기다 써볼까요? 아니 속도라는 게 속도의 정의가 뭐라고 했냐면 위치의 시각에 대한 퇴근 안 하시나? 변화율 그랬잖아요. 해도 떨어졌는데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그랬거든.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니까 변화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특별히 이제 시각의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이야기한 건데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간에 변화율을 구할 수 있거든요. 위치뿐만 아니라 뭐 길이라던가 뭐 넓이라던가 부피라던가 무게라던가 이렇게 시각이 달라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녀석들 그런 애들은 다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길이만 나와 있지만 길이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런 거 다 나타낼 수 있는데 걔네들을 나타내는 방법은 아까 이거랑 똑같아. 속도랑. 속도는 위치를 t로 미분하세요잖아요. 그럼 길이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뭐 하면 돼? 길이를 t로 미분하면 돼. 그죠?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길이를 t로 미분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도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 푸는 우리 입장에서 뭐가 다르냐면 속도를 물어볼 땐 위치 함수가 문제에 나와요. 우리 앞에서 예제 2개 풀었는데 시각 t의 위치가 뭐야, 시각 t의 높이가 뭐야 이러고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식이 안 나와. 식을 찾아야 돼. 식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한 스텝이 더 있는 거지. 우리가 식을 실제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찾는 것 자체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시각 t일 때 상황을 상정해보고 그 상황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봐봐. 키가 1.65인 학생이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일직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여기를 바닥이라고 보면 가로등이 이렇게 3m짜리 가로등이 있고요. 아저씨 퇴근하세요 이제. 1.65m니까 애 키는 뭐 요 정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죠?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걸어간다는 이야기거든. 일정한 속도로. 그랬을 때 뭘 물어봤냐면 그림자 끝이래요. 그림자는 어디 생기겠어?
여기서부터 머리끝을 딱 때리고 여기 내려와서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겠지. 그지? 여기가 그림자 끝이잖아요. 이 그림자 끝이 얘가 움직이면 그림자 끝도 움직이겠지. 얘가 요 녀석이 조금 요만큼 더 이렇게 움직여 오면 그림자는 요렇게 와서 여기에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림자 길이도 이렇게 길어지겠지 뭐 이렇게. 그죠? 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한번 구해보세요거든요. 그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려면 그림자 끝을 일단 t로 나타내야 돼. 그림자 끝의 위치를 나타내고 혹은 길이를 나타내고 그걸 미분해야 속도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식을 찾을 건데 뭘 할 거냐면 t분 후의 상황, t분 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가로등의 높이가 3m인 건 시각이 변한다고 변하지 않고요. 애의 키가 1.65인 것도 시각이 변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변하냐면 애가 움직이잖아요. 가로등 밑에서부터 사람까지의 위치, 요 길이. 얘가 변하는 거야. t분 지났어. 이 길이 얼마예요? t분 지나면 이 길이 얼마야? 90t야. 왜? 얘가 매분 90의 속도로 움직인다며. 1분당 90m로 움직이기 때문에 t분 지났다고 치면 요 길이가 90t가 됐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근데 난 지금 뭐 찾고 있다고? 요 녀석 그림자 끝의 위치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럼 실제로는 이 길이가 필요하다고 봐야겠지. 가로등 밑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요 녀석 좌표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찾을 건데 옆에다 그림 조금 간소화해서 그려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65야. 그리고 여기가 90t예요. 나는 지금 얘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를 찾으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x라고 할까요? 그럼 지금 닮은 삼각형 두 개 보이죠? 직각삼각형 두 개.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얘를 t로 나타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식을 써보면 이런 건데 요 길이는 x에서 90t를 뺀 거일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x에서 90t를 뺀 거야. 이거랑 이 녀석의 키 1.65의 비율이 누구랑 같아요? x 대 3이랑 같아요.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랑 둘이 같은 거니까. 그럼 이 비례식을 풀면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빨리 풀어보면 안에 있는 것끼리 보면 1.65x가 3x 270t고요. 얘 넘기면 1.35x가 270t예요. 1.35? 1.35를 2배 하면 2.7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냐? 200? x는 200t. 맞죠? 그래서 요거 1.35로 나누기 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x가 뭐다? 여기다 할까요? 얘가 200t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t분 후에 요 길이는 90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00t예요. 그럼 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구하래. 요 점의 변화율 구하세요 그 얘기예요. 이거 미분하면 되겠네. 그지? 얘를 t로 미분하면 뭐예요? 200. t로 미분하면 그냥 200.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얼마다? 200m/min. 1분당 200씩 늘어난다. 얘는 뭐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거든요. 지금 이 그림에서 그림자 길이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이 길이. 얘가 그림자 길이거든. 이 길이는 t분 후에 얼마일 거냐면 110t일 거야. 이 길이가 200t고 여기가 90t니까 그림자 길이 자체는 110t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110m/min. 이렇게 되겠죠. t분 후에 그림자 길이는 110t니까
그지?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이거 이 가로등 밑에서 사람 가는 거 모든 문제집에 다 나와요. 숫자만 달라져. 사람 키 달라지고 가로등 높이 달라지고 사람 걷는 속력 달라지는 거. 그게 다고 물어보는 건 맨날 이거 두 개예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 길이의 변화예요. 푸는 방법이 똑같다는 이야기야. 맨날 똑같이 이렇게 푼다고요. 그죠? 다른 책도 똑같이 있고요. 당연히 RPM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푸실 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니까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 뒤에 가서 보면 여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나중에 요거 다 하고 나서 RPM 푸실 때 RPM에 보면 뭐 넓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 찾는 거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돌멩이를 하나 던졌을 때 뭐 이렇게 파문이 생기겠죠? 그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 넓이의 변화율 찾으세요.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럼 걔도 T분 후에 T초 후에 그 원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 보면 자연스럽게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걸 이제 미분하셔가지고 변화율 찾는 거다라는 거예요. 문제 푸실 때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해서 여기까지가 속도 가속도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저기 적분 끝에 가면 또 위치와 거리라고 해서 요거 이야기를 한번 또 하게 되긴 할 거예요. 미분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